다른 집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집은 명절 때마다 항상 시댁부터 갑니다. 친정은 뒷전이지요.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시댁 위주로 방문하긴 하지만 설날, 추석에도 예외는 없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저는 결혼한 지 6년 된 여자입니다. 매번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6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추석날 친정에 먼저 가게 됐어요. 남편은 이형제로 위에 형이 하나 있고요. 사실상 우리 남편은 막내인 거죠. 근데 그 아주버님이 미국으로 홀라당 이민을 가버리셨어요. 언제였더라? 결혼 몇 년 전에 가신 거니까 한 10년 정도 되신 것 같네요. 장남인 아주버님이 외국으로 가버리시니 장남 역할은 자연스레 우리 남편의 몫이 되었어요. 남편은 매주 어머님을 찾아가고 효도하고 제 입장에서는 마마보이라고 할 수 있었죠.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야 이 집 식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남편이 어머니에게 그렇게까지 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집안에서 이런 문화는 거의 40년 이상을 굳어져 온 거였더라고요. 남편은 어렸을 적부터 집안의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것이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두 우리 남편을 끔찍이 예뻐하셨나 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쁜 막내인데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씩씩하고 또 신통방통하게 일까지 잘하니 어릴 적부터 뭐든 믿고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그냥 하는 거였겠지만 그걸 또 잘하고 부모님의 칭찬, 아니 정확히 말하면 편애를 많이 받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상대적으로 아주버님은 집안의 장남이라는 것 때문에 부모님의 많은 기대로 그만큼 혼도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까지 시댁의 많은 일들은 우리 남편이 맡아서 하는 구조로 굳어진 겁니다. 이렇게 시댁에 헌신적일 수밖에 없었던 남편이 이번 명절에는 우리 친정으로 먼저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주버님이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잠시 휴가를 맞이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시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남편을 좀 편애하는 경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인지 지금 시어머니에게는 아주버님은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자연스럽게 아주버님은 대접해줘야 되는 존재, 막내인 우리 남편은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존재로 당연하게 생각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이제 나이가 40인데 아직도 시어머니 눈에는 막내인 거죠. 그래서 이번 아주버님 귀국 때 시어머님이 우리 남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형제애를 내세우시면서요. 남편도 형이 미국에서 들어오니 어느 정도 챙겨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머니의 너무 무리하고 당연한 부탁들에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얘 막내야, 이번에 형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공항에 좀 나가자. 너가 운전 좀 해. 그리고 형 이야기 들어보니까 짐이 거의 1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 공항에서 집까지 한 번에 이동 못할 것 같아. 아무래도 너가 형 픽업하고 짐까지 왔다 갔다 수고 좀 하자. 예? 내가 차 끌고 공항 가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짐까지 내가 여러 번 나르라고요? 내가 무슨 짐꾼도 아니고 짐 몇 개랑 형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면 나머지 짐은 형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요. 네 형이 미국 가서 살았는데 그거 짐 어떻게 붙이는지 어떻게 알아? 너가 잘하니까 너가 좀 해. 형제 좋은 게 뭐야? 서로 도우라고 형제가 있는 건데 왜 그게 불만이야? 내가 이미 형에게 이야기해뒀으니까 그냥 해줘라. 뭐 그리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차 운전해서 여러 번 돌아다녀야 하는 건 난데 그걸 왜 엄마가 결정하고 나한테 통보해요? 내가 아직도 무슨 어린애인 줄 알아요? 나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성인 남자예요. 그리고 형이 어릴 때 이민 간 것도 아니고 30살 넘어서 이민 갔는데 한국을 모르긴 왜 몰라. 엄마는 너무 아들들을 아직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나 못해요. 하라면 그냥 좀 해. 너는 왜 이리 고집이 세니? 형이 오는데 그 정도도 못해? 너는 우리 집은 항상 뒷전이지?
친정일이는 항상 열심히 하잖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 집 일 뒤로 하고 친정 먼저 간 적 있어요? 명절 때도 평소에도 우리 집 이렇게 많이 보러 오는 아들이 어딨다고 말을 그렇게 해요. 정말 서운하네. 아무튼 나 못해요, 못해.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격양된 상태로 싸움이 지속됐어요. 결국 둘 사이의 앙금은 풀리지 않은 상태로 아주버님이 귀국하시는 날이 되어버렸죠.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갈등을 전혀 모를 아주버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사실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그냥 미친 척하고 아주버님을 도우러 공항에 나가줬어요.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짐들도 여러 번 공항에서 아주버님 집으로 옮기면서 허드렛 일을 했죠. 우리 남편은 평소에도 굉장히 싹싹하게 가족들을 잘 챙겼기 때문에 아주버님도 예뻐하시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남편이 화가 난 거죠.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와 앙금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이 지났고 추석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6년 만에 이례적으로 명절날 친정을 먼저 가게 됐죠. 남편 입장도 이해되시죠? 사실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잘 아니까요. 시어머니도 그걸 분명히 아실 거고 자타공인 마마보이인데 오죽하겠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봐도 시어머니가 말씀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래서 친정에 먼저 가자는 남편의 말에 제가 동의하지 않을 게 없었죠. 오히려 한편으로는 조금 통쾌하기도 했네요. 정말 오랜만에 제 편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것도 이야기하자면 참 복잡한데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를 끔찍하게 생기니까 저라고 별 수 없이 살아왔어요. 일주일에 몇 번이고 시댁에 가는 남편을 따라서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하며 6년을 살아왔죠. 처음 신혼 때는 그러려니 했거든요. 그냥 남편 가족들 만나는 것도 나름 재밌고 해서요.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나며 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사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며느리들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는 시댁에 많이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 시스템이 싫어지고 저에게 가끔씩 꾸지람을 하는 시어머니를 볼 때면 그렇게 짜증이 날 수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며느리가 어딨다고 꾸지람을 놓나요. 무튼 이번 명절은 남편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친정에 먼저 갈 수 있어 아주 기뻤네요.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사이가 좋으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은근히 꼴보기 싫었거든요. 아시는 분 계시죠? 사이가 안 좋아지길 바랬던 적은 없지만 막상 안 좋아지니 후련한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추석 당일 남편과 저는 친정에 도착했는데요. 남편이 반나절도 되지 않아 시댁으로 도망가다시피 가버렸거든요. 무슨 일인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3남매 중 막내예요. 제일 위에 못난 오빠 하나, 그 아래 언니가 하나 있어요. 명절이니만큼 부모님과 언니네 가족, 오빠네 가족, 우리 가족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죠. 근데 원래부터 우리 언니랑 오빠는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맨날 싸우는데 어른이 돼서도 맨날 싸워요. 그날 역시 다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엔 무슨 문제로 다퉜냐 하면 재산 문제예요. 자, 다 모였으니 다시 말하지만 제가 장남이고 제사도 지내고 있으니까 제사 문제는 5대 1대 1 정도로 하면 좋겠어요. 명절날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하도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당연히 불만이지. 오빠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5대 1대 1이야. 말만 제사 지낸다고 하지. 차리는 것도 없이 옳게 대충 반찬도 다 사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리고 장남이 뭐? 어릴 때부터 말썽만 피웠지 장남으로 한 게 뭐가 있다고? 또 말 싸가지 없게 하네. 아이, 내가 이러니까 얘랑 잘 지내질 못한다니까. 너는 내가 뭔 얘기만 하면 시비야. 너보다는 내가 부모님에게 잘해.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냐. 아이, 이번 명절엔 조용히 넘어가나 했더만 또 시작이네.
너가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평소에 아빠 엄마한테 전화를 해 뭐래. 맨날 카톡으로 띡띡 두 줄 보내고 끝이지. 그리고 옳게 맨날 아프다는 핑계로 찾아오지도 않잖아. 제사도 아프다면서 한동안 지내지도 않고. 이제 다시 지낸 지 얼마나 됐다고 재산 얘기냐? 정말 너는 철 좀 들어라. 오빠가 돼서 동생들이랑 그렇게 싸우고 싶을까? 우리 언니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정의의 용사 같은 느낌의 사람이에요. 언니는 오빠의 5대 1대1 제안에 그런 거 없다며 무조건 1대1대1을 주장했어요. 우리 언니가 볼 때는 오빠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장남이라는 이유로 억지 주장을 한다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봐도 언니가 100번 맞는 말이긴 해요. 정말 많이 양보해도 2대1대1 정도지 5를 가져간다는 건 터무니없는 말이긴 했어요. 저는 막내라 이런 얘기에 보통 빠져 있는데 언니가 대신 싸워주니 저는 안쓰러우면서도 고맙죠. 언니는 재산분할 1대1대1 하지 않았을 때는 소송을 걸 거라며 세게 나갔어요. 저는 사실 언니 오빠의 이런 싸움이 나름대로 조금은 익숙하거든요. 지금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싸우는 걸 하도 많이 봐서. 근데 이날은 평소보다 조금 심하긴 했어요. 오빠도 평소보다 감정이 많이 격해졌는지 그만큼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많이 삭막해졌어요. 식사 자리가 개판이 됐죠. 특히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부모님 앞에서 그런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효라고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옆에서 궁시렁대는 거 있죠. 이 집안은 왜 이렇게 정이 없어? 부모님들 다 계신데 그 앞에서 상속 얘기로 언성 높이는 게 말이 되나? 그것도 이렇게 좋은 명절날.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쩜 다들 이렇게 생각들이 없는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그냥 혼자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열이 받대요. 저도 언니 오빠가 오늘 재산 문제로 싸우는 게 좀 그렇다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 일을 남편이 욕을 하니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버럭했네요. 지금 뭐라 그랬어? 나 들으라고 궁시렁거리는 거야? 우리 집이 왜 정이 없어? 너네 집도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 집이 어떻게 마찬가지야? 우리 집이 얼마나 화목한지 알면서 그래? 부모님들 중심으로 자식들이 화합하는데 알면서 그런 비교를. 그리고 일부러 들으라고 한 말 아니고 그냥 혼잣말 한 거야. 오해하지 마. 얼씨구 화목하긴 뭘 화목해. 오늘 우리 친정 먼저 온 것도 시어머니랑 싸워서였던 거 잊었어? 형제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형 도와주라고 한 거 빡쳐서 싸운 거잖아. 왜 우리 집만 이상한 취급을 해? 솔직히 말해서 이상한 거 맞지? 부모님이 지금 정정하게 살아계신데 그 앞에서 돌아가신 걸 가정하고 싸우는 게 말이 되냐? 그것도 하물며 부모님 재산 문제로. 그리고 나도 지금 40년 넘게 제사 지내고 있지만 제사랑 상속이랑 엮으면서 대놓고 말하는 거 그거 진짜 못할 짓이야. 어디 조상님을 들먹여. 참나 혼자 선비인 척하고 앉았네. 그리고 막말로 제사를 정성껏 모신다면 재산을 조금 더 가져가는 건 맞는 거지. 안 그래? 우리야 오빠가 형식적으로만 지내고 제대로 안 지내니까 하는 말이고. 또 그놈의 재산? 그렇게 돈이 궁해? 나 진짜 결혼 잘못했다. 왜 이렇게 근본이 없는 말을 하지? 도대체 생각을 거치고 말하는 거야? 부모님 앉아 계시는 거 안 보여? 나 집 나가야겠어. 그래 소리치더니 남편이 혼자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댁으로 가겠다면서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이런 집에 있을 바에는 우리 집에 본인 엄마랑 싸우더라도 있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요.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성질이 뻗쳤죠. 어디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나가도 돼? 거기서? 아직 우리 가족 모임 안 끝났잖아. 정말 이기적이네 당신. 가족들에게 정중하게 이야기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우리 집 사람들 어떻게 보려고 그래? 남편은 제 꾸지람에도 멈추지 않고 차로 가면서 저에게 멀리서 소리치더라고요. 예의를 지키고 싶은 집안에 예의를 지키는 거지. 너네 집에 예의가 어딨다고. 정말 실망스러운 명절이었다. 잘 있어라. 남편은 차 문을 열더니 쌩하니 운전해서 가버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뒀을 수도 있지만 저도 성질이 나서 제 차키를 꺼내 얼른 따라갔죠. 아니나 다를까 시댁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더라고요. 저도 곧장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대화를 하든 싸우든 하고 싶었거든요. 이곳 찝찝해서 원 제가 도착할 때쯤 엘리베이터를 타고 시댁으로 올라가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고 한 발 늦었지만 저도 얼른 주차를 끝내고 곧장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러 달려갔습니다. 마음 같아선 바로 시댁문을 열어버리고 싶었지만 또 순간 이성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시댁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명절인데 들리지 않았던 막내 부부 내외가 씩씩거리면서 갑자기 들이닥친 거니까요. 그래서 시댁 문 앞에서 이성을 찾았습니다. 가방에서 화장품을 꺼내 얼굴을 조금 고쳤어요. 화장도 좀 하고 숨도 고르고 옷단장도 다시 하고요. 오늘 추석 첫날이니 분명 아주버님 가족들도 오셨을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계실 텐데 너무 소란스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우리 남편이 제사를 얼마나 중시하나요? 아니 남편도 남편인데 시어머니가 제사를 끔찍이 생각하시니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깔끔하게 옷과 마음가짐을 정돈하고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른 후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댁에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였냐고요? 바로 우리 남편이요. 오늘은 시댁 식구들이 매년 중시하는 제사가 있는 날인데 방금 시댁으로 뛰쳐올라간 남편밖에 없다니요. 알고 보니까요. 다들 어디 계셨는지 알아요? 다들 해외로 여행 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오신 아주버님이 외국을 많이 놀러 다니시다 보니 즉흥 여행에 굉장히 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님을 모시고 해외로 여행을 가버리신 겁니다. 어떻게 그랬냐고요? 상황은 이러했어요. 남편이 시댁에 씩씩대며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남편도 벙찐 겁니다. 당연히 평소 추석날 같으면 제사를 지냈을 시간이니 남편은 가서 원래처럼 제사를 지내야겠다 생각하고 간 건데 남편도 놀랐겠죠. 그래서 시어머니랑 싸웠던 것도 있고 전화를 건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엄마, 어디에요? 나 지금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네? 오늘 제사 벌써 지냈어요? 친정에 있다가 도저히 근본이 없는 것 같아서 화나서 집에 왔어요. 나 잠들었다. 정신없이 잤네. 거기 한국 오늘 추석인가? 에? 한국이라뇨? 엄마 지금 한국 아니야? 어디에요? 왜 벌써 주무셔?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요. 엄마 항상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나 첫째 날이랑 지금 놀러 왔어. 여기 시차 때문에 그런가 봐. 너랑 사이 요즘 안 좋아서 말을 미리 못했다. 잘해 지내는 건 너 안 온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엔 그냥 넘기기로 했어. 거기 집 지키고 잘 있어라.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한편으로 남편에게 쌤통이라고 생각해서 웃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열이 받았어요. 우선 남편이 우리 집 가족들이 조상들 먹인다고 욕에 욕을 하더니 아예 시댁은 이번에 제사를 지내지도 않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저도 모르게 한편으로는 우리 집안 밉보이기 싫은 심리가 있었나 봐요. 우리 집도 정말 제사 성실하게 지내고 조상님 정성껏 모시는데 이번에 하필 오빠랑 언니랑 상속 문제로 싸우는 바람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니까요. 그렇게 한편으론 쌤통이면서 또 한편으론 많이 열이 받았어요.
아니 왜냐면요. 매번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서 제사를 꼬박꼬박 지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는 아주버님도 없었으니 제사 음식들도 다 제 몫이었죠. 시어머니는 음식 차리는 거 도와주겠다. 제사 다 끝난 후에는 설거지하는 거라도 도와주겠다고 나서셨지만 저는 그게 더 불편했거든요. 그냥 제가 혼자 하는 게 차라리 나았죠. 하지만 한편으론 저도 너무 쉬고 싶었어요. 명절이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들 여행 가고 놀러 가는데 우리는 언제나 집에 묶여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명절에 오는 것의 기대감이라고는 1도 없었죠. 왜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안 했냐고요? 저라고 안 했겠나요? 여보, 우리 이번 추석에는 해외여행 좀 가면 어때? 멀리는 못 가더라도 일본 정도 가까운 곳들은 갈 수 있잖아. 아니 다른 친구들은 명절 맞이해서 항상 여행 가는데 우리는 뭐야? 항상 시댁 가야 되고 너무 답답해. 친구들네 집이랑 또 우리 집이랑은 사정이 다르지.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 형네가 없으니까 제사는 우리가 모셔야지.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 올해도 또 그러네. 여행은 명절 지나서 비성수기 때 가자. 지금 가는 거 비싸기도 하고 좋을 것도 없어. 우리 다들 바쁜 것도 없는데 왜 그래? 아니, 제사가 중요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평생을 이렇게 살 거야? 평생 제사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못하면서까지 살 거냐고? 한 번쯤은 해볼 만하지 않아? 산 사람들이 먼저 살고 봐야지. 아니야, 그건 절대 안 돼. 알다시피 내가 보통 이야기들은 다 들어주는데 이 부분은 타협이 없어.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건 안 된다고 했어. 전 그러면 당신이 엄마한테 물어라도 봐. 분명 안 된다고 할 거야. 아니 내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 어떻게 며느리가 제사 지내지 말고 외국 여행 가자는 이야기를 해? 당신이 알아서 잘 전해줘야지. 나는 뭐 할 만큼 했던 것 같은데 당신이 알아서 물어보든지 하고. 아무튼 그건 안 돼. 명절 제사 잘 지내고 그리고 놀러 가자. 시어머님과 저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되는 남편이 저 모양이니 진전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니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얼마 전에 아주 살짝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꺼내보긴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어머님, 우리 이번 명절에도 평상시처럼 차려 올리는 거죠? 어머니, 매번 명절마다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은 다 조금씩 간소화하는 추세라던데. 아, 아니다. 나는 괜찮다. 항상 우리 집 제사 정성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줘서 고마워.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항상 해왔던 관례인데 어떻게 내가 안 하겠냐? 나는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어머니도 명절날 여행 가는 것을 꿈에서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아무튼 제가 왜 이번에 시어머니가 해외여행 가신 게 그렇게까지 열이 받았는지 이해되시죠? 저희 부부가 명절 때 시댁 갈 때는 꼭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강요하시던 어머니가 왜 이번엔 안 지내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를 그토록 중요하시는 분이 제가 없으니 홀라당 외국으로 가버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음식 준비, 설거지, 뒷정리, 손님 맞이까지 다 알아서 척척하니까 시어머니도 그냥 날 부려먹으려고 해왔던 건지 그게 아니고는 정말 조상님 모시는 것을 중요시하는 분이라면 이번에도 하셨어야죠. 그래서 남편이랑 이 문제로 이번에 대판 싸웠습니다. 아니, 어머님도 명절날 제사 꼭 지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 내가 그렇게까지 여행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반응도 없으셨다고 했잖아. 근데 이번에 우리가 딱 한 번 친정에 먼저 갔다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나 부려먹으시는 게 편하니까 그냥 겸사겸사 지내신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엄마도 제사 지내고 싶어 하지. 근데 이번에는 형네 왔으니까 이례적으로 한번 그러신 거겠지 뭐. 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화를 내고 그래? 아니 그렇잖아. 같이 곁에 있는 사람의 말을 존중해야지.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가족들 말을 듣고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는 나를 개무시한다고밖에 더 돼? 도대체 어머니에게 내가 명절에 여행 가고 싶다고 한 말 전달한 거 맞아? 아이 정말 피곤하게 꼬치꼬치 캐묻네.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겠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내가 왜 자꾸 제사만큼 안 된다고 하는지를 머리가 있으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집에서 노는 거 아닌가 몰라. 뭐? 지금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집에서 논다고? 내가 놀아? 말 정말 함부로 한다. 이제 막 나가자 이거네. 남편은 제사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부부의 암묵적인 역할까지도 건드렸어요. 어찌 보면 저의 자존심에 걸린 문제인데 말이죠.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가정주부면 집에서 노는 거 아니야. 밖에서 돈 1원 한 푼 안 벌어오잖아. 그러면서 그거 제사 지내는 거 가지고 힘들다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너 나 제사상 차리게 하려고 나랑 결혼했냐? 그리고 내가 경제활동을 왜 안 하는데 나도 결혼하기 전에는 일이 있었어. 그런데 너네 집에서는 여자는 바깥 일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잖아. 그래서 형님도 나도 일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트집이야 트집을. 됐고 얘가 포인트를 못 잡네. 우리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돈 나올 구석이 어딨어.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예전만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젊을 때 열정도 없고 패기도 없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아, 당신 혹시 설마 그럼 내가 명절 때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귀가 닳도록 이야기했던 거 어머니에게 전한 적 한 번도 없어? 당연하지. 내가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어떻게 전해. 우리가 제사 지내야 돼. 다시 말하지만 나쁜 의도가 아니야. 사랑하는 조사님들 모시는 역할을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거야. 그래야 부모님도 나중에 경제적으로 우리를 더 챙겨주실 거 아니야. 안 그래? 저는 남편의 말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부모님 곁에서 효도하면서 집안의 중요한 행사들을 챙기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어떤 자식들은 그런 거 하기 싫다고 아예 도망가 버리기도 하니까요. 제가 볼 때 저희 아주버님은 장남이지만 하기 싫어서 미국으로 가버리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던 건 본인도 어느 정도 상속에 대해 생각을 하고 살아갔으면서 우리 친정만 콩가루 집안 취급했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했던 게 잘한 일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뒤에서 몰래 생각하고 앞에서는 아닌 척하는 게 더 나은 건가요 그럼?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정사라는 게 부부 둘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참 힘드네요. 연애할 때는 우리 둘만 생각하면 된다 했는데 결혼하니깐 우리 집 저쪽 집 사정까지 개입되다 보니 좀 힘이 빠져야죠. 그럼 어머님은 제사를 지내고 싶어 하시는 거야 아니면 안 지내고 싶어 하시는 거야? 당연히 지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 물어보진 않았어. 그건 왜 갑자기 물어보는데?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사실상 관습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막상 어머니는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 이번 해외도 그래. 정말 필요한 거라 생각하신다면 아주버니 오신 김에 아주머니 가족들이랑 같이 명절 제사를 챙겨야 되지 않았을까? 홀라당 해외에 가버리신 게 이상하잖아. 에휴,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우리가 해왔던 거고 앞으로 하면 되잖아. 그냥 많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하자.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하지만 저는 촉이 좋았던 것 같아요. 목적 없는 노력은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사실상 시어머님이 재산을 저희에게 더 많이 주신다고 확정하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희생해가면서 제가 살아야 될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귀국하시는 날에 맞춰서 시댁에 찾아갔었어요. 어머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갑자기 여행 갔다고 하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매년 하시던 것처럼 차례 지내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안 지내고 그냥 가셨어요? 아, 큰애가 비행기 티켓을 미리 끊어뒀더라고. 제사 지내야 되는데
근데 미리 끊어줬다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안 가면 몇백만 원을 버리는 건데 아까워서라도 어쩔 수 없었지. 아, 그리고 너 혹시 1등석 타봤니? 이번에 큰애가 나 1등석 태워줬어. 나 처음 타본 거 있지? 얼마나 좋던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주버님은 돈이 많이 없었거든요. 미국에 이민 간다고 하면 다들 돈이 많은 줄 아는데 그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아주버님은 빚에 쪄들어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빚 많은 아주버님이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1등석 티켓을 왕복으로 끄는 걸까요? 본인 어머니 편하게 여행하시라고 그럴 성격은 절대 아니거든요. 되게 이기적인 분이라 그럴 리가 없어요. 그때부터 저의 합리적인 추리가 시작됐죠. 첫째, 왜 아주버님은 이 시기에 한국에 왔고 어머니를 끔찍하게 챙기기 시작했는가? 둘째, 어머님의 자식의 상속에 대한 결정은 결정된 걸까? 저번 달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입원을 하신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어머님이 처음 상속 이야기를 하시긴 했었죠. 혹시 이번 아주버님의 방문도 그래서 그런 건가 생각하던 중에 저희 시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엄마, 어떻게 1대1일 수가 있어요? 그동안은 그런 얘기 꺼내지 않았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형은 미국으로 홀라당 가버리고 엄마를 챙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이 취급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장남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지혜비한테 혼나고 아픈 손가락이니 이해해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더 많이 주면 둘이 형제애가 좋게 유지가 되겠어? 형제애는 정말 중요한 거야. 살아가면서 혈연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둘밖에 없으니 내가 가더라도 둘이 잘 의지하면서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바야. 엄마, 그렇게 공평하게 한다고 해서 형제애가 좋아지진 않아요. 알 건 바로 알아야지. 형도 그거 기대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효도 다 하고 엄마 일 하나하나 다 챙기는데 엄마도 너무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연히 아주버님의 속내도 뻔히 알게 됐죠.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이 1대1로 상속해 주실 거라는 걸요. 미국 이민 가기 전부터 아셨던 것 같더라고요. 본인 가족들이 제사 챙기고 효도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홀라당 핑계대며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혹시 몰라서 한번 들어온 거죠. 아무래도 어머님이랑 떨어져서 산 시간이 있었고 저희 내외가 어머님께 훨씬 몇 배로 잘한 걸 아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나 원참, 저도 남매 많은 집에서 컸다 보니 사실 1대1대1 상속에 대해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에요. 제가 희생했던 시간이 매우 억울하긴 해요. 정말로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저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나 시어머니에게나 좀 더 당당하게요.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다. 들어와 봐라. 뭔데 그러냐? 다름이 아니라 저희 제사 문제 있잖아요. 그동안 조상님 모시는 거 정말 정성스럽게 지내왔어요. 근데 다른 집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많은 횟수를 챙기는 것 같아서 옛날에야 증조부님 고조부님까지 몽땅 다 지내지만 요즘에는 아무래도 간소화되는 추세잖아요. 에이, 그래도 그건 우리 집 전통인데 지켜야 되지 않겠어? 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없애자는 얘기는 감히 하지 않죠. 하지만 어머니 현실적으로 제사를 제가 다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형님도 미국에 가서 일치 안 도와주고요. 이번에 저희 친정 갔을 때도 어머니는 차례 지내려는 의지 없이 외국 가셨잖아요. 제 말도 그래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는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지낼 의지가 없었다. 하지만 큰애가 비행기표를 이미 사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을 뿐이야. 제사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타협 없다.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제 얘기를 들어주셔야죠. 솔직히 저희가 장남 내외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더 도와주시는 것도 아닌데 이 많은 재산을 저희가 다 짊어지고 갈 생각이면 자신 없어서 미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다. 그건 안 된다. 큰애 내외 가끔씩 한국 왔을 때 같이 지낼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그건 안 돼. 내가 죽어서 조사님들 볼 면목이 없어. 어머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어머니가 이 정도까지 단호하게 얘기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내가 이 집안에 제사 지내러 시집 온 것도 아닌데 그냥 지금까지 해왔다는 이유로 평생을 해야 된다니.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앞으로 모든 제사에서 빠지겠습니다. 아주버님 내를 부르시던지 형님과 하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는 곧장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빠지겠다고 확고하게 말씀드린 뒤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도 저와 타협을 하지 않으시는데 저라고 굳이 맞춰드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날 밤 남편이랑 또 한바탕 싸우기 시작했고 남편이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당신 엄마한테 제사 빠진다고 말했다며? 그거 사실이야? 엄마가 거짓말하신 거 아니지? 내가 말씀드렸어. 어차피 형님도 안 하고 당신도 재산 1대1로 준다니까 서운하다며? 그런 상황에서 뭐가 좋다고 우리가 제사를 챙겨? 뭐라고? 당신은 돈 때문에 조상님 모시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 안 해 지금? 무슨 소리야. 분명 당신도 어머님한테 서운하다고 했잖아.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만 계속 고생해야 되는데. 재산 문제는 재산 문제고 재산은 당연히 지내야 되는 거지. 당신 빨리 엄마한테 연락드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고 당장. 남편은 유산까지 1대1로 받는 마당에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제가 참 이 부분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친정은 유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라 한편으론 이해라도 가는데 저희 남편과 시어머님은 돈이 없어도 제사를 챙길 사람 같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진절머리가 났고 그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알게 된 이상 결혼 생활에 제사가 포함된다면 더는 유지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제사를 그만하겠다는 소리는 끝까지 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과는 헤어졌습니다. 제가 집안에서 나가자마자 어머님도 참 대단하신 게 곧장 집을 팔고 아주버님 계신 미국으로 가시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에서 제사를 지내고 계신다네요. 요즘 누가 제사를 지내냐고 하죠. 근데 생각보다 이상한 집구석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상님들이 미국까지 찾아오실까요? 정말 끝까지 이해 안 되는 관습이네요. 다른 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경험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제사 없는 평화로운 삶을 즐기며 얼마 전 복직도 했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는 유럽에 다녀오려고 예약해뒀어요. 명절이 길어서 정말 너무 좋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